오늘 소피아방 이제 전공 박람회 사회자를 맡고 있고요. 지금 이제 외과 전공 박람회 이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오늘 모신 연자 선생님은 이제 박상협 선생님으로, 박상협 선생님께서는 이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시고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이제 외과 트레이닝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서울시 의사회 총무의사를 맡고 계시고, 그리고 또 소중한 유여성외과 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외과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뭐 강의 듣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좀 PPT는 가급적 그림 위주로 해서 좀 재밌게 만들었는데 내용 자체는 좀 무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재밌게 들어주시고 여러분들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2005년도에 외과 전문의를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유방외과 펠로우를 2008년도에 1년을 했고 그 이후에 저는 바로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해서 올해가 15년째 개원을 하고 있고 유방 갑상선외과로 지금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가 지금 서울시 의사회 총무를 하면서 지금 현재 그 의료계 현안에 한가운데 설 수밖에 없어서 이 내용을 연계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죠. 의대 정원 확대 문제인데 일단 여러분들 이제 앞에 많은 다른 과 선생님들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과를 전공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면 해서 저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이게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근거로 해가지고 OECD 평균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의사 수가 적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OECD 평균이 1000명당 의사 수가 3.5명인데 우리나라는 2.4 내지 2.5명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사회주의 의료인 유럽의 의사 수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유럽에 있는 의사들 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의사 수가 더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나라랑 상황이 비슷한 일본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평균 의사 수가 비슷합니다. 자, 요 그래프는 이제 의대 정원 발표하기 전에 데이터인데요. 정상적으로도 우리나라 의사 수 증가를 보면은 2028년도 정도면은 이미 OECD 평균을 넘어서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의대 정원을 확대를 하게 되면은 이 그래프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겠죠. 정부에서 이렇게 의대 정원 확대를 지금 강조를 하는 이유는 이제 건강보험 현재 상황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요거는 이제 보험과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건강보험 적립금이 약 한 21조 정도가 있는데 요게 이제 2027년 넘어가면서부터 이게 적자로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의사 수를 늘려놓게 되면은 이 건강보험을 먹는 의사 수가 증가를 하게 되고 당연히 저수가를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민들 보험료 인상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항상 필수 의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필수 의료에 남아있는 의사 선생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은 이 건강보험의 수가를 지금 필수 의료에 지금 몰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사람 넘쳐나면 굳이 이것도 대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정부가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피부 미용 같은 비보험 분야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요 그래프는 제가 옛날 기사를 제가 찾아가지고 이 그래프를 갖고 왔는데 2008년도에 나온 기사입니다. 20년 전 88년도와 2008년을 비교를 해봤을 때 그 당시에 국민 1인당 월 평균 소득이 3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증가를 하고 짜장면 가격이 7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라가는 동안에 쌍꺼풀 수술 가격은 계속 100만 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15년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은 이 파이가 늘어나는 데는 한정이 돼 있는데
경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한 군데서 덤핑을 치기 시작하면은 다른 의사들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도독망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쟁은 이제 의사랑 타 직업뿐만 아니라 기존 의사들과 새로 진입하는 신규 의사들 간의 경쟁이 심화가 되고 이제 대형 병원들 그리고 이제 의원급들도 경쟁이 점점 더 심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병원들과 지역 병원들도 계속 경쟁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각 과별로도 경쟁이 지금도 치열한데요. 예를 들어서 척추 같은 경우 지금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다 지금 붐비고 있습니다. 뭐 피부 미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앞에 닥친 현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의사가 되는데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의사업을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 의사 면허를 가지고 다른 직종의 일을 할 것이냐, 이걸 결정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의사가 된다면 병을 치료하는 급여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피부 미용 같은 비급여를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겠다 하면은 내과계를 할 것이냐, 외과계를 할 것이냐, 환자 보기 싫으면 이제 지원과라고 해서 영상의학과나 병리과를 할 것이냐, 이걸 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과, 외과를 하게 되면은 그럼 교수로 남을 것이냐, 봉직이 할 것이냐, 개원할 것이냐, 이것도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외과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외과에는 뭐 아시다시피 간담체외과, 갑상선 유방외과, 대장 항문, 소아외과, 외상외과, 위장관외과, 이식혈관외과가 있고, 물론 이제 독립된 과긴 하지만은 흉부외과 저희랑 비슷한 일을 하고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제가 일단 같이 넣어봤습니다. 이 분야들 중에서 이제 개원이 가능한 거는 갑상선 유방외과하고 대장 항문외과입니다. 내과의 특징은요, 보시다시피 전공이 세분화가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점점 더 심해져서 이제는 정말 각과 분과가 된 것처럼 돼가지고, 저는 이제 유방 갑상선외과 의사인데 저한테 똥꼬 물어보면 저 하나도 몰라요. 얘기를 해줄 수도 없고, 지금 당장 뭐 맹장 수술하라고 그러면 저 자신 없습니다. 그 정도로 과가 세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기 이용이 이제 많이 증가를 했죠. 예전에 외과 의사라고 하면은 메스 하나만 가지고 모든 환자 치료할 수 있다고 자부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뭐 진단 기계든 치료 기계든 기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거 그 다빈치 수술하는 장면인데요. 로봇 수술인데 보시다시피 환자는 이쪽에 있고 로봇팔 여기에 들어가서 환자 뱃속에서 움직이고 있고, 외과 의사는 여기 옆에서 조종관 가지고 조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게 이제 외과의 현실이 된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외과 분야들이 필수 의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원이 조금 어렵고요. 요 그래프는 최근에 그 전국적으로 봤을 때 외과 의원의 개원과 폐업의 현황입니다. 대략 보면은 약 한 30개에서 40개 정도가 문을 열고 닫습니다. 그만큼 이제 외과 병원 개원한 의사 자체가 좀 적었는데, 최근 들어서 개원이 늘어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유방외과로 해가지고 개원하는 친구들이 늘어나면서 요 개원 비율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지금도 계속 지속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과 분야 중에서 개원이 가능한 대장 항문외과하고 유방 갑상선외과, 그리고 대조군으로 피부 미용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본인의 그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거 당연히 외과가 좋죠. 근데 이제 피부 미용은 그냥 모든 선생님들이 다 여기에 덤비고 있어요. 뭐 소아과, 심지어 산부인과, 예방의학 하신 분들도 여기에 덤비고 있고, 뭐 일반과 선생님들도 여기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진입 장벽은 이제 대장 항문이나 유방 갑상선 좋고 피부 미용 아무나 다 하고 있습니다. 탑과 경쟁도 대장 항문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똥꼬 수술 다른 과에서 하는 거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근데 요 유방 갑상선은 약간은 다른 과의 경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영상의학과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 유방 클리닉으로 개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외과 의사들이 하기 전에 산부인과에서 또 유방 검사를 그동안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거는 경쟁을 하고 있고, 피부 미용 당연히 경쟁 많습니다. 그리고 개원의 역사가 오래된 대장 항문 병원들이
좀 대형 병원들이 많은 데 비해서 아직 유방 갑상선은 그런 대형 병원으로 성장한 데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형외과 중에서는 조금 일부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거의 없는 편이고요. 또 뭐 보험과, 지금 대장학문은 원래 보험과였고 유방 갑상선외과도 예전에는 그 초음파가 비급여였기 때문에 비보험과에 좀 분류가 됐다가 최근 들어서 이 초음파가 다 급여화가 되면서 여기도 거의 이제 보험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은 이 세 분야가 다 많은데 특히 유방 갑상선은 초기 투자 비용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초음파도 다른 일반 초음파보다 좋은 기계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유방 촬영 기계도 굉장히 비용이 비싸고 뭐 마모톤 같은 수술 기계도 당연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장 항문보다는 초기 투자 비용이 높죠. 그리고 이제 뭐 홍보 비용 당연히 미용 성형이 높고 뭐 비수기 미용 성형도 많고 경기 영향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냥 대략적인 외과 분야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과 같은 경우는 진단 장비도 있어야 되고 수술실도 있어야 되고 수술 장비 있어야 되는데 이거 다 싸들고서는 박물진을 할 수 있을까요? 의사가 없어질 직업이기는 하지만은 저는 그래도 외과 의사가 마지막까지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 설계를 할 때 좀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금융 용어 중에서 상투를 잡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증시가 있을 때 제일 비쌀 때 이제 그거를 사게 되면은 앞으로 손해볼 일만 남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과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인기 있는 과, 그리고 현재 수입이 많은 과, 현재 여유가 있는 과가 과연 10년 뒤에도 그걸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과를 정하는 2000년대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영상의학과의 판독료를 강제로 인하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때 영상의학과 다 망한다고 그때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영상의학과 지원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미달되는 분들이 많았고요. 근데 그때 꿋꿋이 영상의학과를 하셨던 분들이 지금 몸값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의대 온 거 솔직히 저는 상투 잡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뭐 이거는 엎질러진 물이고 그렇기는 하지만은 이 안에서 또 상투를 잡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과 선택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아직도 외과에서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대학병원의 외과 교수 자리 지금 TO 남아 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건데 전국에 활동하고 있는 소아외과 교수가 39명이라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자리들 여러분들이 다 차지해야 될 자리예요. 그리고 외과 의사는 프로시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결국은 외과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여러분들 자리에 있다면 저는 당연히 외과 의사를 다시 할 겁니다. 여기 지금 이 책이요. 자, 제목이 하지 마라 외과 의사라고 되어 있죠. 이거 쓰신 분이 이제 충남대를 졸업하시고 저희 CMC에서 트레이닝을 받으신 분인데 저보다 이제 2년 선배거든요. 이분이 이제 쓰신 외과 의사로서 살면서의 그런 삶의 애환 이런 거를 이제 책에다 담은 내용인데 이거는 그냥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의대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좀 다른 분들보다는 좀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게 목적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게 크다고 봅니다. 솔직히 중고등학생 때부터 누가 의사의 뜻이 있고 외과의 뜻이 있고 누가 그러겠어요. 점수 맞고 또 남들보다 편하게 산다고 하니까 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안타깝지만은 이제는 그런 여유 있는 삶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외과를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좀 진솔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